인원은 김광영, 김정학, 김준영, 그리고 저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발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점 및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어떤 코로나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각 기관별로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재난 문자를 이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기관 같은 경우는 뉴스나 신문 기사들을 이제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언론기관에서 생산하는 뉴스 기사를 가지고 재난 문자를 만들어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전체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관련된 뉴스 기사를 크롤링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 기사 안에서 키워드 추출을 통해서 지역별로 분류를 하고 또 핵심 문장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API로 재난 문자를 다운로드하고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재배치해서 코로나 알림이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크롤링은 2월에서 5월 기간 내에 작성된 코로나 관련 뉴스를 크롤링하였습니다. 먼저 검색어를 코로나로 지정을 해서 1차적인 필터링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간은 코로나 확산세가 좀 가속화되었던 2월 초부터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한 5월 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총 수백만 개의 뉴스 기사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정확도가 높은 뉴스 기사 약 4만 개를 크롤링 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를 날짜, 제목, 내용으로 배치해서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 추출입니다. 저희는 텍스트 랭크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는데 이에 앞서서 뉴스 기사를 문장 단위로 분리하고 전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과정에서는 품사 태깅하고 불용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명사 단위로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런을 이용해서 TF-IDF 모델을 적용해서 단어의 가중치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가중치를 통해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래프를 생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랭크를 적용해서 문장의 우선순위를 구하고 문서를 요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은 TF-IDF 모델을 기반으로 문서의 유사도를 문장 유사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유사도는 두 개의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의 개수를 문장의 길이의 로그 합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도를 바탕으로 중요도를 계산을 하였는데 여기서 오른쪽 식은 중요도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랭크 그리고 V는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값은 댐핑 팩터로 0.85로 계산을 하고 W는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임의의 값으로 텍스트 랭크를 설정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값이 있는데 그 값으로 텍스트 랭크 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분리한 센텐스 리스트를 가지고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센텐스 텀 매트릭스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센텐스 텀 매트릭스와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를 서로 곱해 주어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웨이티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구한 매트릭스로 키워드와 핵심 문장을 추출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같은 경우는 텍스트 랭크 상으로 상위 20개의 키워드를 리스트에 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문장은 서머라이즈 같은 경우는 상위 5개의 문장을 먼저 추출을 하고 거기서 이제 코로나 확진 문자에 적합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선별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한 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이제 코로나가 초기에 확산되었던 시점에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육군 일병 이제 12번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관련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키워드를 추출해 보면 일병 확진자 12번 강릉 뭐 이런 국방부 이런 내용이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해당 지역이 위험 지역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문장을 보면 전체 문장을 잘 요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존에 정부에서 송신했었던 재난 문자들의 양식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난 문자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발신 기관 그리고 안내 메시지로 양식이 구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 메시지는 군청, 시청, 뭐 중대본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다 약간 상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소 좀 단편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 문자 데이터 리스트는 저희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 오픈 API를 신청해서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패러미터를 인풋을 해서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XML 형태로 이제 스크래핑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뷰티풀스으로 이제 메시지 값만 파싱을 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알림이를 완성하는 내용인데 이제 뉴스 기사의 핵심 내용을 이제 지정한 양식에 맞춰서 배치를 해서 알림이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자는 뉴스의 작성 일자를 넣었고 지역에는 키워드 리스트에서 지역별 분류를 추출해서 넣었고 안내 메시지는 그 중에서 그 뉴스 기사 내에서 서머라이즈에서 핵심 문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작성 예시들을 살펴보면 2월 1일에 안양 수원 지역 관련 코로나 정보라 해서 이제 어린이집 수원 안양 어린이집 관련된 내용이 잘 나온 걸 볼 수 있고 2월 20일에는 31번 확진자 관련해서 신천지 교회 관련된 내용 이런 식으로 잘 양식이 배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16기 김광영 님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재난 문자 만들기에 대해서 시연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크롤링을 통해 얻은 뉴스 기사 데이터들을 가지고 날짜별, 지역별로 구별된 재난 문자를 만드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컨퍼런스를 처음 준비할 때 크롤링한 뉴스 기사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근의 뉴스 기사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제 날짜를 통해서 검색을 하여 관련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예를 들어 2020년 2월 23일에 문자 메시지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 시기에 발생한 신천지에 대한 문자가 대구 지역에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지역들 역시 해당 지역에 대한 코로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몇 가지 예를 더 해보겠습니다. 3월 27일 같은 것을 보면은 이렇게 기존의 재난 문자 메시지와 비교했을 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직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포괄적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부터는 기존의 크롤링을 통해 얻어온 뉴스 기사 데이터가 아닌 최근에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뉴스 기사 데이터를 가지고
최근의 재난 문자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재난 문자 데이터는 이렇게 API를 통해 받아올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API에 접근해서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받아온 후에 가공을 하여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고 엑셀 파일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이 엑셀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재난 문자 데이터들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단편적인 정보 혹은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그저 그런 정보만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159번 보면 확진자 2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역학조사 중이며 확진자 정보는 C 블로그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인데 저희가 만든 데이터를 보려면 우선 네이버 뉴스에서 코로나 확진이라는 검색어를 통해 접근을 해서 여기 URL을 복사하고 넘겨줘서 메시지를 만들게 되면은 시간이 몇 초 정도 걸립니다. 다음과 같이 기존의 재난 문자보다는 좀 더 이제 단편적이지 않은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통해 확인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게 좋은 정보가 추출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연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개선점을 말하겠습니다. 저희의 개선사항은 일단 첫째로 뉴스 기사의 오타랑 정제되지 않은 문장이 많이 있어서 핵심 문장 활용에 이제 제한이 있었고 언론사 기자별로 기사의 전개 방식이 다양해서 통일된 양식으로의 재가공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제 정부 재난 문자 내용이 발신 기간별로 다양해서 프로젝트에 많이 활용하지 못했고요.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넘어서 앞으로의 코로나 확산 전망을 예측하는 재난 문자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사회적인 효용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